쇼그렌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쇼그렌 증후군은 구강 건조, 안구 건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 액체를 분비하는 샘을 백혈구가 침면에 손상시킨다. 다른 기관들도 손상될 수 있다. 눈물과 타액 같은데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게 자가 면역 질환으로 간주되나 원인은 알려져 있죠. 저는 이게 바이러스로 생각합니다. 쇼그렌 증후군을 가진 일부 사람들은 류마티스 관절염, 전신성 혼반 루푸스, 전신 경화증 하면 바이러스로 봐야 됩니다. 제 개인 입장입니다. 혈관염, 바이러스가 이런 혈관염을 일으키죠. 혼합 결합 조직병, 일반적으로 하시모토 갑상선염, 원발성, 담즙성 간 경화증, 만성 자가면역 감염 같은 다른 자가면역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이게 바이러스가 그렇죠. 조직에 여러 군데 침범을 해서 각각 다른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발성 경화증, 다발성 장기 부전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 침범을 한 군데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한 군데서 시작해서 여러 군데 침범을 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암을 그냥 바이러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이러스하고 유사한 점이 너무 많아요. 공통분모가 많습니다.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여러 가지 특징들과 그 암의 특징이 거의 유사하게 일치합니다. 그렇죠. 서로 다르다면, 서로 다른 것이라면 그렇게 일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부 병원에서는 지금 일부만 바이러스라는데 저는 전체가 다 바이러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 불리거나 이렇게 그런 것들, 그다음에 알레르기성 이런 분들이 알레르기성은 전부 다 그게 바이러스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바이러스하고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으며 간 부분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독성 물질에 의해서든 약해져 있다. 그러면 이게 또 후천적 학습, 면역 학습에 있어서 잘못된 학습을 통해 과다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백혈구가 눈물과 타액 같은데 샘을 손상을 시킨다. 그래서 이것은 대표적인 증상인 구강건조와 안구건조. 구강건조, 안구건조는 바이러스의 주된 특성이며 암에 있어서도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나중에 따로 이게 건조증, 건선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건조증과 간에 이제 감염이 됐을 때 건조증이 잘 생긴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와 건조증에 대해서 따로 한번 제가 지금은 이제 대략적으로만 각 질병에 대해서 하고 제가 왜 그 바이러스성 질병들을 먼저 그 동영상 제작을 했는지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방대한 의학 자료 중에서 특정 어떤 것을 제가 의학적 지식을 모른다면 그것부터 접근할 리가 없습니다. 그것부터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그렇죠. 단순하게 핵심 내용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와 세균 질환과 여러 가지 인체가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흔한 질병들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얘기하고 나중에 이제 심화 단계에서 보다 세밀하게 다루겠습니다. 저는 결코 엉터리가 아닙니다. 의학 공부를 분명히 했으며 나름대로 했습니다. 영어는 좀 약해가지고 그건 안 했는데 그래서 관련된 특허를 10개 이상을 그렇죠 냈다. 안 주더라. 치료가 되는데도 구강 또는 눈만 건조한다라고. 각막을 심하게 손상 즉 긁히는 또는 따끔거리는 이거 어디서 본 거 아닙니까? 긁히는 증상, 루푸스 증상 아닙니까? 피부에 긁히는 증상. 이제 긁히는 루푸스 증상 아닙니까? 여기에도 보면 루푸스, 전신성 혼반 루푸스 앓은 사람들이 이것도 같이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푸스 증상입니다. 이렇게 저는 이게 루푸스를 개인적으로는 바이러스라고 생각합니다. 눈물 부족은 영구적으로 눈을 손상시킬 수 있고 불충분한 침이 미각과 후각을 후각 내 불충만 침이 미각 후각을 둔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게 참 놀랍게도 볼의 침샘 비대해지고 이게 볼거리에서 나오는 건데 볼거리 그렇죠. 볼거리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죠. 침샘이 비대해지고 거기서 침샘 건조해진다. 이런 것들 그 바이러스 여러 가지 서로 겹치죠. 바이러스 질환과 볼거리에서 겹친다는 거죠. 볼거리도 그런데 볼의 침샘이 비대해지고 약간 아프다. 다수의 기관이 영향을 받는데 거기서 한 군데에서 시작해서 여러 군데를 아마
뭐 코나 인후, 소화관, 성대, 기관, 폐 가까운 데부터 시작해서 기도, 뭐 질을 예열사하고 있는 점막과 피부를 건조시킬 수 있다. 왜 이런 걸까? 바이러스와 제가 건조에 대해서, 피부 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구강 건조와 건조가 이게 증상을 야기시키더라. 그럼 이 건조 증상이 뭘까요? 건선, 건선열의 아토피에서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 특징을 연구를 하고 있으며,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게 일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잘 해결되지 않은 원인 불명의 것들, 난치성, 자가 면역자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바이러스 질환을 일부러 제가 특징들을 일부러 나열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질병들에 대해서 치료 방법. 저는 바이러스 세균 치료에 대해서 또 혈관 막힌 걸 뚫는 것에 대해서 의학 공부를 한다라는 치료법을 집중했습니다. 그 부분을 집중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된 특허를 내서는 안 주더라고요. 특허를. 어쨌든 지적재산권으로 가 있습니다. 질을 에어싸고 있는 점막과 피부를 건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건조도 있을 수 있고요. 기침을 왜 기관이 건조한가? 기관 건조가 이렇게 기침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존에 췌장염 다룰 때도 좀 전편 동영상에서 또는 뭐 담석이라든지 췌도를 막아가지고 이렇게 바이러스 종류나 세균, 바이러스를 의심합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통로를 좁게 만든다. 혈관 내 동맥과 바이러스 특징 중에 하나가 동맥과 정맥을 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정맥을 그래서 좁혀가지고 붓게 만들어서 거기가 슬러지가 쌓이게 되고 그래서 결국 거기가 막히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다른 결석과 담석, 최석, 뭐 타석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혈관염을 주되게 야기하고요. 그래서 혈관에 영향을 줍니다. 세균도 그렇습니다만 혈관이나 어떤 특정 부분에 감염됐을 때 거기 부분 통로를 좁게 만들어 버리면 거기가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개인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점막과 피부를 건조시키는 것이 쇼그렌 증후군인데, 그래서 위험과 질의 건조로 성교가 고통스러울 수, 기관 건조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신경, 폐, 다른 조직이 염증으로 영향을 받아 다른 조직에도 영향을 준다. 그럼 쇼그렌 증후군의 관절 염증은 전신의 림프절이 그리고 림프절 비대는 바이러스거든요. 이거는 이제 원인 불명, 자가 면역제로 원인 불명으로 나왔습니다만 림프절 비대라든지 그다음에 침샘 비대 이런 비대 부분은 바이러스의 주요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질환을 연구하면서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어떤 공통분모라는 게 있더라. 그것이 암하고도 일치하고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이라 불리는 원인 불명이라고 하는 난치병 이런 부분들을 연관이 있더라라는 거죠. 제가 연구를 예전에 해보니까 그 연구 결과를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방대한 자료 중에서 이 자료만 딱 뽑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르면 그렇죠. 장님 문고리식으로 이거저거 얘기하겠죠. 근데 저는 이게 바이러스 세균 질환을 다루는 것이 그로 인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어떤 증상들 이런 것들을 공통분모가 있다라는 이것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림프절 비대와 침샘 비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진과 신장 손상 이런 것들 신장까지도 손상을 시켜 바이러스 증상이 있으면 신장이 그렇죠 부전이 일어나고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폐질환, 췌장염, 말초신경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췌장염도 있고 레이너 증후군 손발이 이렇게 차가워지거나 청색으로 변하는 레이너 증후군도 쇼그렌 환자의 3분의 1에서 발생합니다. 이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레이너 증후군도 그래서 바이러스 증상이라는 거죠. 바이러스만 해결되면 의외로 그런 약이 있다면 저는 약이 있습니다. 쉽게 해결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줄기차게 연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약초 식품으로 줄기차게 연구하고 많은 시도를 했다. 몇 년간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시도를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모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바이러스와 탈모, 암에서는 탈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바이러스 원형 탈모증이라도 이런 건 전 바이러스로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모발 손실이 영양분도 보통 어렸을 때는 뭐 얼마나 잘 먹어서 다 똑같이 먹는데 갑자기 어떻게 살이 빠지는 경우 그것은 약성 이게 양약을 먹었을 때 발생하거나 한약 먹었을 때 발생하거나 아니면 모발 손실이 탈모 이게 바이러스증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침샘 비대가 있고요, 관절 염증. 근데 바이러스가 보통 관절에도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류마티스 증후군도 있고 여러 가지 세균성도 있습니다. 일단 공통적으로 바이러스가 특징하고 있는 관절 염증과 침샘 비대, 림프절 비대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경 쪽에 영향을 줘서 신경을 손상을 시킨다. 이거 그렇죠. 뇌신경과 몸의 모든 신경을 손상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 바이러스거든요. 그다음에 피부에 발진이 일어나고 신장 문제를 동반한 구강 건조, 안구 건조. 그러면 신장에도 혹시 건조가 있을 수도 있다. 신장에 상처가 나거나 그 부분이 그럼 이렇게 막히거나 이런 2차 염증이 또 생길 수도 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겠죠. 눈에 이게 모래나 자갈이 들어온 것 같은 빈번이 있거나 하루에 3번 이상 인공 눈물을 사용한다. 거질적으로 3개월 동안 매일 구강이 건조하다 느끼거나 매일 건조한 음식을 삼키는데 도움이 되는 액체를 사용하면 한다면 이렇게 뭐가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럼 이게 어디에 뇌에 감염이 돼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군데 조직에 하부 조직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넘어서서 뇌신경에 이렇게 그렇죠. 뭐 어떤 침샘 분비라든지 타액이라든지 수분을 걷어들이고 분비케 하는 어떤 조절 기관에서 감염이 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들과 이렇게 바이러스성 또는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바이러스 연구를 하면 유사점이 굉장히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공통 분모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는 보면 또 특징적이게 33% 사람들은 적혈구수 감소, 이것도 바이러스 증상의 빈혈. 최고 25% 사람들은 백혈구수 감소 또는 백혈구수 증가증도 있을 수 있어요. 백혈구수 증가증이 지나치게 증가하거나 지나치게 감소하거나 백혈 모양이 틀리거나 이렇게 좀 비정상적인 모양을 갖고 있거나 이런 것들도 저는 다 적혈구도 비정상적인 모양을 갖다. 그럼 이거는 이제 제가 바이러스 증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바이러스의 특징이 여기 그대로 공통 분모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점에서 제가 바이러스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결이 어렵잖아요. 난치병이고 완전히 완치가 어렵고 그러면 일단 그거에서 접근한다. 그는 바이러스 약을 바이러스 세균 살균부터 접근해서 그걸 다 개발을 해놓은 상태고 좀 더 연구를 통해서 좀 더 강력한 것, 좀 더 다양하게 광범위하게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저는 무좀으로 이렇게 무좀산을 색소산을 통해서 무좀균을 소멸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를 그렇죠. 산을 이용해 식품에 장기적으로 먹어도 이상이 없는 우리 인체에는 이상이 없는 식품에서 골라가지고 기능적인 어떤 효과가 있는 그런 것을 결합을 한다면 식품산으로서 얘네들을 필링을 시켜서 세포벽을 손상을 시켜줄 수 있다. 그래서 삼투압 현상으로 터뜨릴 수 있다. 또는 약하게 만들어서 면역세포가 공격하기 쉽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기본 가정 속에서 이것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코 엉터리가 아니며 그래서 식품과 약초 관련해서 특허를 10개 냈습니다. 결코 어느 엉터리가 아니며 토마토 케첩 절반 먹어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깔라만시 동남아에서 강제약으로 치료합니다. 깔라만시 원액 콸콸 펩시콜라 콸콸 펩시콜라는 이빨도 녹입니다. 외피를 손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필링을 할 수 있어요. 지방질도 녹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 매실청 우리 배 아플 때 잘 사용하죠. 매실청과 생강청, 초고추장을 넣는 것과 안 넣는 것 차이가 크더라고. 초고추장은 왜 넣냐면 이게 산이니까 이 부분을 좀 분비 이게 좀 위에서 이렇게 좀 점액 같은 거 분비를 촉진하고 거기에도 이제 치료 기능을 넣기 때문에 초고추장을 고추장 그다음에 유자청도 살균의 힘이 있습니다. 마늘 잔뜩 갈은 거 그다음에 간장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사과식초까지 넣어서 사과식초는 많이 넣으면 그렇죠 좀 그렇죠. 이것도 많이 넣으면 저도 안 좋기 때문에 조금만 넣어서 몇 숟갈만 넣습니다. 그래갖고 섞어서 먹는데 매우 효과가 좋습니다. 호흡기 질환에 탁월하고요. 그다음에 바이러스 종류에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러스는 세균의 입자가 작기 때문에 겉에 세포벽을 이런 식품산을 이용해서 반복해서 한 컵을 가지고 이제 한번 먹을 때 이만한 컵으로 제가 담아서 여러 번 먹어줍니다. 한 번 먹을 때 3번이나 4번, 5번에 걸쳐서 먹는데 매우 효과가 좋습니다. 빠릅니다. 어떤 것보다
어떤 감기약과 독감약, 어떤 호흡기 질환, 기관지 침범을 해가지고 노래 한 달 동안 못 불렀다 그랬잖아요. 신목소리가 나가지고 그것도 다 치료를 했고 이걸로 매우 효과가 다른 부분에도 효과가 좋은 거. 배 아플 때도 먹고 이렇게 몸에 두통이 막 깨질 때도 아플 때 편두통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다른 동영상에서 한번 다루겠습니다. 편두통과 바이러스에 대해서 만성적인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바이러스 증상으로 바이러스 어떤 병들을 그리고 관찰하다 보면 공통 분모가 있다. 그래서 그런 해결되지 않는 난치병들은 대부분 바이러스와 연관될 수 있다라고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인 견해와 어떤 누구도 과학적인 부분을 연구하거나 그것을 자유로이 발표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쇼그렌 증후군의 치유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냥 관리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면 이거를 바이러스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피부 건조, 바이러스와 피부 건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막 건조, 피부 건조 이런 것들도 그다음에 아토피성 그렇죠. 그것도 건조증, 그다음에 건선도 건조증이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다. 바이러스 종류가 많다 보니까 정확히 어떤 바이러스인지 비한 검사를 하거나 정밀하게 추적하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쇼그렌 증후군은 누푸스나 류마티스, 자가 면역 질환을 불리는 이런 전신경화증, 루푸스, 루마티스 관련전, 관절염, 전신경화증은 다른 자가 면역 질환과 함께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함께 발생하는 쇼그렌 증후군은 속발성 쇼그렌 증후군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질환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바이러스가 또 다른 그래서 병을 야기할 수 있다. 또 다른 그 성격의 형태의 병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그 바이러스의 작용을 정확히 모르죠.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루푸스, 아급성 피부 홍반 루푸스는 팔, 얼굴, 몸통에 붉은 목걸이 모양 건선처럼 보이는 반점이 생길 수도 있다. 루푸스의 증상은 개인마다 크게 다르다고 합니다. 급성 감염과 유사하고 몇 개월, 몇 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피부와 루푸스 환자들은 피부와 관절에 영향을 미치는 경증의 증상을 체험한다. 중증의 정신질환까지도 이 바이러스와 뇌신경 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기 루푸스에서도 편두통 형태의 두통과 또는 간질, 간질에는 기생충 간질이 있고 이런 바이러스성 간질이 있고 또 다른 형태의 간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간질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루푸스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여기서는 보고 이거 병원 자료입니다. MSD 미 USA의 소재인 것 같은데. 중증의 정신질환, 정신병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증상은 모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기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궤양도 발생할 거고, 궤양도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드물지만 탈모 같은 것들이 일반적이다고 바이러스와 탈모. 피부 출혈이 있을 수 있다. 레이너 증후군인 루푸스 환자가 있을 수 있다. 어떤 피떡이 잘 생기게 되고 루푸스 환자들은 그래서 폐동맥 폐색이 여러 가지 혈전증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심장 문제 흉통을 겪을 수 있다. 협심증의 관성계 젊은 환자들에게서 관상동맥 질환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 이렇게 이런 것들. 그러니까 혈관에 영향을 줘서 좁게 만들거나 그 부분을 슬러지가 침착을 막게 되면 거기 혈관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혈관에 그렇죠. 이렇게 손상을 주는 혈관염처럼 이렇게 손상을 주면 그걸 치료하거나 덮어주죠. 조직 내에서 우리 인체가 덮어서 그걸 치료하고 아물게 하는 작용이 있는데 통로가 좁아지죠. 만성적으로 있으면 좁아진 상태에서 만성적으로 막히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루푸스도 혈관염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망막질환이라든지 녹내장, 그래도 황방병성 이런 데서도 혈관, 동맥혈관과 그렇죠 정맥혈관을 이렇게 염증으로 해서 막히게 하면 그 부분도 이상이 생기더라. 담석과 담관, 췌도 이런 부분 또는 또 침생관 이렇게 해서 타석 생기게 되고 뭐 그렇죠 이런 것들도 다 생기게 된다는 거죠. 좁은 통로가 있는데 붓게 되면 거기가 문제가 생긴다. 또는 저기 그 맹장염, 충수염도 거기가 붓게 되면 바이러스성이 있어요. 붓게 되면 거기가 폐석이 되죠. 네. 거기가 그럼 이제 거기가 그렇죠 분비물들이 고여서 2차로 세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원인으로 맹장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림프절이 비대가 여기서도 이렇게 루푸스에서도 이렇게 쇼그렌 증후군에서처럼 림프절 비대와 비장 비대, 림프절 비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도 나오고 뇌신경을 침범해서 두통과 이런 발작, 뇌졸중까지 생기고 중증의 정신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 이거 쇼그렌 증후군에서도 이런 거. 이 바이러스성은 뇌신경을 침범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두통과 여러 가지 정신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 치매까지도 여기서는 보고 있습니다. 신체와 척수신경이 손상돼서 신경을 손상시키는 건 바이러스거든요. 이게 투석을 필요로 신부전이 나타날 수 있다. 신부전은 혈액을 다루다 보니까 혈액을 타고 흘러서 신장의 기능을 떨어뜨려 줍니다. 저는 통풍과도 관련이 있다고. 닭 바이러스 걸리면 신장이 비대해지면서 거기 요산이 침착이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이제 그렇죠 동물성이지만은 하나의 그렇죠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신장에 이상이 생기면 요산을 처리를 잘 못하게 되고 그 결과로 인해서 요산 침착 이게 생겨서 거기가 이제 사방대 돌아다니면 통풍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수가 감소할 수 있다. 이게 바이러스 증상 아닙니까? 완전히 위장관 문제에서 위장관의 폐색 또는 구멍을 천공을 처리할 수 있다. 저도 이거 십이지장 귀향이 식초로 여기서 이렇게 1차적으로 생각했습니다만 바이러스를 생각을 해서 약초로서 바이러스 세균을 살균하고 조직을 재생하는 약초를 조합을 개발을 해서 그걸로 다 치료를 했습니다. 6년째 이상 없습니다. 저는 뭐 다양하게 많은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습니다. 영양시대염도 그냥 해결했고요. 새끼손가락 누르니까 해결됩니다. 그 혈액이 정체돼, 그렇죠. 혈액의 정체와 아니면 그 소화가 잘 안 됐을 때 의자에 앉아 있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이 끝을 이게 한의학을 연구를 했기 때문에 한의학하고 수지침을 연구를 해서 이쪽을 꾹 눌러주면은 한 4-5번 하니까 오랫동안 생겼던 영양시대가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가끔가다 생기는데 가끔가다 가면 또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해결됩니다. 개인의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말씀 이런 것도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국에서도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네. 루푸스는 만성과 재발성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무증상 기간도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 루푸스 환자에게서는 심장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폐출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증에서는 신장 이식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신장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바이러스만 소멸하면,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신장 이식과 간 이식이 필요 없다고, 바이러스만 소멸합니다. 바이러스가 이미 개발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결코 엉터리가 아니며 관련된 특허를 10개를 냈으나 특허를 주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치료되는데도 분명히 치료되는데도 참 이상했습니다.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반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른 바이러스 질환에 대해서 다른 것도 살펴가지고 바이러스 질환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공통적인 특징 등 공통 분모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